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수석입학사정관 손선열입니다. 경북대학교 2021학년도 대입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전략 설명 자료는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과 자료를 함께 보신다면 경북대학교 입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학 입학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대한 입학의 문의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북대학교 입학과로 문의하셔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기 전형에 대해서는 시간과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설명드리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명드리는 내용은 경북대학교 입학의 관점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의 방향 및 관점은 우리 대학과 다를 수 있으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모든 대학으로 일반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대학 입시 안내에 앞서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크게 대구 캠퍼스와 상주 캠퍼스로 구분되며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대학입니다. 대구 캠퍼스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KTX, SRT, 고속버스, 공항 등에 20분 이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많아 데이트하기 아주 좋습니다. 상주 캠퍼스는 학교 바로 앞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 대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0년도 더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국립대 1위, 세계 99위, 국내 3위를 차지한 영향력 있는 대학이며 CWUR 세계대학평가 및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도 국립대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은 졸업 후 취업시장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브랜드 평판 7위,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 배출 7위,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0위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대기업 취업자 수 2014명과 공공기관 취업자 수 1882명으로 좋은 일자리로 매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 취업률에서도 91.6%로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있으며 국립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사 운영에서도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전과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 입학 후에도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는 138명의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학과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파격적인 학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북대학교 2학년 수료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융합학과 신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북대학교 내에서 편입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이 최종 개정되면 내년 1학기부터 학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전과 연계되는 인공지능학과, 의생명융합공학과, 로봇 및 스마트 시스템 공학과,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학과 등 10개 학과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전공, 융합전공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예일대, 유시버클리, 위스콘신대 등에서 대학 수업을 경험하고 그 학생들과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7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 세계 명문대학의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북대학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학, 취업 경쟁에서도 수도권 대학과 견줄 수 있는 대학,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학사제도 운영으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혀주는 대학,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과 교류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여러분이 경북대학교를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경북대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입학한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입학자 비율을 보시면 대구 캠퍼스와 상주 캠퍼스의 지역별 양상이 다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캠퍼스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순으로 많이 입학하고 있으며 상주 캠퍼스는 2020학년도에 수도권이 가장 많이 입학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충청권, 경북의 순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상주 캠퍼스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으며 입학한 학생들은 상주 캠퍼스 내 새로 단장한 도서관 및 다양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복수전공, 전과, 취업지원,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캠퍼스의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입학자를 고교 유형 비율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고 및 자공고가 대입 전체 입학자 중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자공고는 93%로 가장 높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87%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사고의 경우 정시에서 20%, 논술 전형에서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목고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별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 정시가 62.8%, 논술이 40.3%로 매우 재수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17.9%,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은 4.7%로 재수생 비율이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입시 전문 기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학년도의 경우 수능에서 재수생의 초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경북대학교 정시에서도 재수생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대부분 학과에서 수능을 활용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교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모집 인원은 5,018명으로 수시 66.7%, 정시 33.3%로 예년과 차이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출결 10%를 합산 반영하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성적 70%와 서류평가 30% 성적을 합산하여 수능 최저와 자기소개서 제출이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20%, 출결 10%를 합산 반영하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대부분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예과, 치의예과,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평가를 위한 자기소개서 제출과 면접평가가 별도로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은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각각 한 개씩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중복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는 세부 전형 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 모집의 각 세부 전형의 특징과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909명이고 경쟁률은 8.2대 1. 2020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 비율은 38%이며 경쟁률과 수능 최저 통과율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3.1대 1로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통과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90%와 출결 10%이며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3학년 성적이 특히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성적 반영은 450점 만점으로 각 등급 간 격차가 등간격으로 되어 있으며 출결 성적 반영은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모두 50점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학령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학자 성적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변화 영상을 보기 위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학 진학 예정 고3 학생 수는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에 6만 2천 명이 줄어들었고 2020학년도 대비 올해 2021학년도는 5만 2천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고3 학생들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학생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 비율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수능 최저 통과율과 학생부 교과 등급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경북대학교 2020 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교과 성적도 하락하였습니다. 그 하락의 정도를 다음 그래프에서 계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인문계열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과와 관계없이 교과 성적을 순서대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2020학년도는 성적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자 전체 평균 성적은 2.02등급에서 2.28등급으로 평균이 하락하였고 상위권 및 중위권의 경우 0.2등급 정도 하락하였지만 하위권 학과의 경우 0.8등급까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교과 전형이라도 교과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본 그래프에서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가 6만 2천 명이 줄어들었고 2020학년도 대비 올해도 5만 2천 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가 0.2등급 정도 하락했다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드는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도 비슷한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2021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성적은 2020학년도보다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2020학년도는 성적이 인문계열보다 폭은 작지만 동일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학자 전체 평균 성적은 2.06등급에서 2.22등급으로 조금 하락하였고 상위권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하위권의 경우 0.4등급 정도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과마다 편차가 조금 있으나 올해 2021학년도도 2020학년도보다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원 및 합격 가능 범위를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학과별로 성적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원 학과별로 모두 안내해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적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 입학 홈페이지 입시.knu.ac.kr에서 공지사항 입학자 평균 성적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현황과 2020학년도 입학자의 성적까지 모두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의 국어국문학과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모집 인원은 4명, 지원 인원은 28명, 경쟁률은 7대1, 입학자는 3명이었습니다. 추합 최종 번호 1의 의미는 후보 1번까지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은 5명이고 모집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1.25대 1이 됩니다. 입학자가 3명인 이유는 합격자 5명 중 2명이 합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학자 학생부 평균 등급은 3.03 등급이고 85%의 성적은 3.15 등급입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입학자 3명 중 2등의 성적이 85% 성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학년별 가중치 없이 이수 단위와 등급만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자 교과 반영 점수입니다. 450점 만점이고 입학자 3명의 평균 점수는 350.14이고 입학자 중 85%인 2등의 성적은 340.23입니다. 이 값은 학년별 가중치를 고려한 가장 입시에 반영되는 정확한 값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오셔서 수시 모집, 성적 산출 페이지에서 성적 산출을 해보시면 450점 만점의 정확한 본인 성적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어 불문학과의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8명 모집에 90명이 지원하였고 입학자는 5명이고 추합 최종 번호는 10번으로 지원자 중 15등까지 합격하였습니다. 최저 통과 인원은 45명으로 모집 인원 대비 5.6배수로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학자는 5명뿐일까요? 이유는 우리 대학이 3차 충원 합격자 발표 후 포기한 학생이 3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은 국어국문학과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의해서 본다면 수능 최저만 통과했다면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2021학년도에는 이러한 학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서 중요한 수능 최저 통과 후 실질 경쟁률과 합격한 인원 현황을 학과별로 한눈에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영문학과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지원 인원수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최저 통과 인원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의 두 막대 그래프 높이 비율을 보시면 지원자 대비 최저 통과 인원은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란색 동그라미는 모집 인원수이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합격한 인원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보시면 모집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추가 합격 인원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 인원이 최저 통과한 인원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높이가 최저 통과 인원이고 이 높이가 합격 인원입니다. 최저 통과 인원과 합격 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최저 통과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동그라미 높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수능 최저 통과한 인원이 전원 합격하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비교해 보시면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합격 인원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한 인원이 대부분 합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부의 경우 빨간 막대 그래프의 높이와 빨간색 동그라미 높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영학부 수능 최저 통과자의 절반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을 보겠습니다. 수학과 생물학 전공, 지구시스템과학부의 경우 교과 성적보다 수능 최저 통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과 생명공학 전공의 경우 수능 최저를 통과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합격이 가능한 것을 그래프 높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과대학입니다. 건축공학 전공, 토목공학과, 섬유시스템공학과는
교과 성적보다 수능 체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에너지공학부의 경우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통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과의 최저 통과 인원과 합격 인원이 높이가 비슷합니다. 교과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과대학입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최저 통과 인원인 빨간색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빨간색 높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통과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만으로 합격한 학과도 일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과학대학, 치과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행정학부지만 한번 보시면 수능 최저 통과자가 모두 합격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주 캠퍼스의 생태환경대학입니다. 과학기술대학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모두 합격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동그라미의 높이가 똑같은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학과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보다 수능 최저 통과가 합격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진학 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은 고3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통과율 하락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자의 교과 성적은 2020학년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학년도 입학자 평균 및 85% 성적을 참고하여 다소 교과 성적은 부족하더라도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좋은 지원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입학자는 추가 합격자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번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 발표에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 여러분의 경북대학교 입학에 좋은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수전공, 융합전공, 전과 및 융합학과 등으로 다양한 학과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꼭 경북대학교 입학이 목표인 학생은 학과와 관계없이 도전해 보는 것도 2, 3년 뒤에 다양한 학사 제도를 생각한다면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 경북대학교 입학에 좋은 열쇠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출신자들에게는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을 위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최고 성능의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수능 이후인 12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즉,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수능 치른 후 좋은 결과를 받은 수능 대박 학생은 자기소개서 미제출을 통해 수시 합격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258명이고 경쟁률은 8.25대 1입니다. 수능 최저 통과 및 자기소개서 제출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67대 1로서 매우 낮은 실질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350점 만점이고 서류평가는 150점이 적용됩니다. 교과 성적은 각 등급당 30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류평가 점수는 0점에서 150점 범위로 서류평가에서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원학과와 관련된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살펴본 동일한 그래프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수능 최저 통과한 인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한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학과 중 영어 영문학과, 인문사회 자율전공을 제외한 그 외의 학과들을 보시면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전부 다 합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동그라미가 모두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교과 일반 학생 전형보다 수능 최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는 수능 최저 통과 후에도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서류 평가가 중요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을 살펴보면 지구시스템과학부,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통과 및 자기소개서 제출 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산림과학 조경학부, 간호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의 경우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동그라미 높이 차이로 판단해 본다면 수능 최저 통과자의 80% 이상이 합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통과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고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동일 학과별 입학자 교과 성적 분포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향 파악을 위해 일부 학과들의 자료만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학생은 녹색 모양, 녹색 그래프이고요. 지역인재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앞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아래로 갈수록 1등급으로 좋은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과별 입학자 중간값을 비교해 보면 교과 일반 학생보다 교과 지역인재가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학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출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일반이 유리할까요? 지역이 유리할까요? 또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를 선택하면 가장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 이유는 조금 더 낮은 교과 성적과 수능 대박 났을 때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의 진학 팁입니다. 앞에서 대부분 언급된 내용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출신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지원을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교과 등급이 높지 않아도 되며 수능 최저 통과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는 것이고 실질 경쟁률은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2.67대 1로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불리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의 수능 최저 통과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21학년도의 경우 대부분 학과가 수능 최저 통과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다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생활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22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부 전형만 13가지 정도 되지만 서류 및 면접평가 지표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의 경쟁률은 11.88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만 의예과, 치의예과,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다만 의예과, 치의예과, 지역인재 간호학과, 소프트웨어 특별전형의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과 함께 1단계 5배수를 선발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은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평가 성적 50%와 면접 평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바일 공학 전공은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 적용 후 최종 합격의 상황에서는 미달이 발생하고 있으니 삼성전자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수시 모집에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및 고교명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대학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지원자가 누구인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블라인드 평가 이전에는 고교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역경을 극복한 활동과 고교의 여건상 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학생부 기록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생활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고교에서는 그러한 학생의 노력과 과정 자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찰 기록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지표 및 배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35%, 전공 적합성 35%, 발전 가능성 20%, 인성 10%로 평가 지표 및 배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 각 서류평가 지표 및 배점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성평가라서 교과처럼 수치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성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구나 정도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해드리는 평가 항목 및 방법은 경북대학교만의 방식이므로 타 대학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15%와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지원 계열별 주요 반영 교과의 3개년간 학업 성취도와 추이가 모집단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때 단순히 교과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수 교과목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는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며 세부 사항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 과정, 학업 의지 및 탐구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중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학계열 환경공학과 지원자의 예시입니다. 이 학생의 주요 교과 등급은 5학기 평균 2.39 등급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교과 성적은 무슨 과목일까요? 환경공학과는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성적입니다. 만약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성적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의 학년별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별 가중치 없이 단위수를 활용한 교과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한 환경공학과 전체 지원자의 주요 교과 등급입니다. 5학기 평균 3.06 등급으로 비교해보면 이 지원자는 2.39 등급으로 조금 더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 검토 이후 각 이수 과목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고교의 학생 수가 적어 교과 등급 산출에서 어려움이 없는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교과 등급이 불리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취도는 높았으나 등급 산출에서 아쉽게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과목은 없는가? 에서는 만약 3등급을 받았는데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3등급 초반이거나 거의 2등급 점수라고 하면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등급을 조금 더 상향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일수록 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가에서는 선택 과목 혹은 어려운 과목으로 이수자가 적은 경우 상위 교과 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과목들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점수는 높으나 등급이 낮게 산출되지 않았는가 에서는 원점수는 높으나 너무 쉬운 난이도로 등급이 낮게 산출되는 경우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주요 과목별 점검하는 내용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은 등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 추이, 각 이수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이수 과목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락 추세는 있었지만 이 하락 추세가 눈에 띄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 대상은 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는 성적 2.39 등급의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이수 과목 특이사항 점검에서 어려운 과목 이수나 아쉽게 하위 등급으로 받은 과목,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 등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2.39 등급보다 조금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업 역량 중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학업의 태도와 의지,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 과정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공부할 기본 소양과 학습 태도를 갖추었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지원자의 문학에 대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예시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 탐구한 결과를 응용하며 작품의 울림을 정서적으로 내면화하는 학생이며 교사에게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는 학생이라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제시된 수업 시간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품의 전문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학업 의지 및 탐구 노력의 좋은 평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활동의 구체성이나 학생의 생각의 깊이가 드러나면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기록 중 뒷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파란색과 같이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의 기록보다 학생의 활동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근거도 조금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같지만 앞의 내용보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학생의 학업 의지와 탐구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전문을 읽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삶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구속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보이며 학업 의지와 탐구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고교 활동 및 노력도 이러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얻은 지식 등을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과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많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학생부에 기록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열 적합성으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공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의 범위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10%와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는 모집 요강 및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학과별로 전공 관련 교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 이수 및 성취, 심화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업 성취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과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수 과목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은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 적합상 중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공학과 지원자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공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인 수학과학의 이 학생의 성적은 5학기 평균 2.56등급입니다. 모집 단위 지원자 전체의 3.26등급보다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공 관련 교과 등급의 추세는 다소 하락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의미 있게 고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단위를 살펴보면 이 학생은 수학의 이수 단위는 28단위로 지원자 전체 평균 28단위와 같지만 과학의 이수 단위는 35단위로 환경공학과 지원자 전체 평균 30단위보다 5단위가 많으며 과학 이수 과목에서 화학2, 생명과학2,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을 이수하여 심화 과목에 대한 이수 노력이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 관련 교과 등급인 2.56등급보다 조금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 중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입니다. 이 항목은 단일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25%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참여 노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 세특 기록이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의 예시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조화에 대하여 풍부한 독서 활동으로 기본 소양을 쌓고 팀원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환경공학과하고 관련된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한 학생의 생각의 깊이가 나타난다면 더 좋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20%의 비율이며 대학 입학 후 성장 가능한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폭넓은 경험과 탐구 노력, 도전 정신, 적극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자율활동의 예시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의 자율활동을 보면 모의 국회 준비에서의 진정성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의미 있게 한 활동을 보면서 평가자는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대학생활도 정말 충실하게 하지 않을까 하며 대학생활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교내에서 처음 진행된 모의 국회의 총괄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속에서 학생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고교로 초청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은
매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학과의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일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은 10%의 비율이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을 지속하여 공동체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교내 생활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한 경험과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류평가에서 인성에 대한 부분은 서류평가로만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내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인성에 대한 서류평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은 면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의 면접평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의 2대1 개별 면접으로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경북대학교의 면접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자에 맞춰 각기 다른 질문을 하는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0학년도 면접 문항에 대한 예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면접도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은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면접 시 본인 수험번호, 성명, 출신 고교 등 인적사항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절대 언급할 수 없으며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이나 생활복 착용도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포함한 학교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더라도 학교 활동에 참여가 수동적이며 학생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다르게 교과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은 기본적 소양평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교사분들이 교과 성적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준으로 경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전형의 인문계열 교과 성적의 변화입니다.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의 교과 성적은 학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0.2등급에서 3등급 정도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도 비슷한 고3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및 합격자의 범위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폭이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열심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의 변화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위권에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 2020학년도보다 교과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위권의 하락폭이 예년처럼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및 합격자의 범위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폭이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진학 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은 전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의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는 진로 희망사항을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교과 성적은 절대적인 합격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과 성적보다 학교생활 중심 활동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관심과 흥미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활동, 진로를 위해 탐구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등 교과 성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의 기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소개서에서 활동의 과정과
변화된 부분을 보완하여 제시한다면 평가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며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형이며 면접은 수능 이후에 진행합니다. 학교 생활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경북대학교를 빛낼 첨성인이 되고 싶은 학생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총 772명을 선발합니다. 2020학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은 27.4대 1이었고 수능 최저 통과 및 논술고사 응시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6.4대 1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 70%, 학생부 교과 성적 20%, 출결 10%의 비율로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과 출결의 변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의 입학자의 교과 등급은 4등급 이하의 학생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술 문제의 유형은 약수형, 풀이형이며 응시 계열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자연계열 1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를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 지원자가 응시하는 유형이고 자연계열 2는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가 지원하는 응시 유형입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국어, 사회, 도덕 등 교과 통합 유형으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논술은 모두 수능 수학 가형과 나형 범위에서 3문제 내외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교과 성적은 1등급과 8등급까지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 성적 350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문제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을 이해하고 약술하는 형태와 표 또는 그래프를 해석하고 약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작성하는 글자 수는 문항당 150자 내외로 수도권에 500자 이상의 장문형 논술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수능의 국어 영역처럼 지문이 많이 출제되니 속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요약 및 약술하는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인문계열 논술에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문제는 답이 도출되는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풀이형과 주어진 식 혹은 명제가 성립하면 간단히 증명하는 형태가 제시됩니다. 타대학 논술과 다르게 풀이 및 증명의 기반이 되는 기초지식은 모두 지문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리적 서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의 자연계열의 학과지만 수능 및 논술에서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자연계열 일부 학과 B로 분류되는 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산림과학 조경학부, 아동학부, 의료학과,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자연계열 학과이지만 논술은 인문계열 논술을 응시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수능 최저는 자연계열 수학가와 과학탐구를 응시해서 통과할 수 있지만 수리 논술이 자신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준비가 수월한 인문논술을 준비하셔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5학과의 논술 응시 계열 및 입학자 현황을 표로 보시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절반에 가깝게 입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진학 팁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논술의 실질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논술을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 대비 21명만 줄어들어 거의 비슷한 모집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쟁률과 성적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술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5개 학과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논술 기출문제와 2021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는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경향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의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술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등을 한번 접해본다면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 수능 최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학과 계열에 따라 수능 응시 영역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인문, 자연, 예체능 모든 계열에서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그 외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 일부학과 B, 상주 캠퍼스는 수학, 가형과 나형,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일부학과 A의 경우 수학, 가형과 나형은 모두를 허용하는 반면 과학탐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자연계열 일부학과 AB를 제외한 대부분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만 허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캠퍼스의 예과와 치의예과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이고 그 외 단과대학은 대부분 3개 영역 합 6 이내와 8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의 등급합이 3 이내입니다.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의 포인트는 바로 탐구 영역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 영역 반영 시 탐구 한 과목, 영어 절대평가, 그 외 한 과목 정도를 수능 최저 기준에서 활용하신다면 최대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가 목표라면 탐구 한 과목과 영어 절대평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주 캠퍼스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은 2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입니다. 상주 캠퍼스는 2개 영역이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과 영어 절대평가로 거의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주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올해 수능 최저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상주 캠퍼스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 혹은 응시로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등급 반영 방법입니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성적표상 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과들의 수능 최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상주 캠퍼스의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성적표상의 등급에서 2등급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자의 수능 최저 통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수학하 3등급을 받았을 때는 2등급 상향한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 통과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외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는 수학에서도 수능 성적표상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25일 9시부터 9월 28일 18시까지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은 9월 2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자기소개서 입력은 수능 이후인 12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논술 전형은 12월 5일 토요일이며 인문계열은 오전, 자연계열은 오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는 12월 12일 토요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올해는 전형 일정이 많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3회까지 복수 지원이 허용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으로 2021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과 성적은 2022학년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 캠퍼스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통과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올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보다 수능 최저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2020학년도 모든 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보다 입학자 성적이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재학 및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수능이 대박나면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수시 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전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보다 학교생활 중심 활동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관심과 흥미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활동, 진로를 위해 탐구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등 교과 성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러한 활동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서류평가에서도 학생부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고교명, 인적사항 등 모든 평가자가 알 수 없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고교 활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70%로 되어 있지만 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전형으로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약수령으로 수도권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조금만 유형을 익힌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로 고교에서 서술형 시험에 자신 있는 학생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여러 분야에서 국립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입니다.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하여 세계 인류 대학인 예일대, UC 버클리, 위스콘신 대학 등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매년 70명 수준으로 썸머스쿨의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취업에서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최근 3년간 3,896명이나 입사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양질의 취업 성과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중심 학사 제도로 전과 활성화, 융합학과 신설 등 대학 입학 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학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우수한 경북대학교로 오셔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누비는 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